자, 사기죄 조문을 봅니다. 자, 사람을 기망하여 기망 미칠 것이고 이 기망이 사기죄의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요, 이 기망의 상대방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망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기망의 상대방인 사람이 아닌 뭐 기계라든지 뭐 자판기라든지 그러면 사기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망의 상대방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재물 동그라미, 이익 동그라미, 그리고 객체는 재물이자 이득이죠. 자, 취득했을 때 미치고시고 기수가 됩니다. 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 CF 하시고 재산상 손해 발생은 조문에 없죠. 그래서 재산상 손해 발생은 사기죄의 요건이 되지를 않는다. X. 자, 그 점에서 뒤에서 배우는 배임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조문에는 이게 단데 조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노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를 보시면, 자,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B라는 상대방이 있죠. 사람입니다. A가 B를 기망한다, 속인다는 거죠. 이때 속일 때 방금 말씀드렸던 사기죄가 시작된 거고요. 즉 착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A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를 불러일으키겠죠.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일정한 뭐 금전이라든지 등기라든지 해줄 겁니다. 이걸 처분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처분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 A가 뭐 금전을 받거나 등기를 받거나 하게 되면 취득을 하게 되죠. 취득은 법조문에 나와 있었죠. 취득하게 되면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면 법조문에 없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착오라는 부분, 처분행위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법조문에 없지만 법조문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옆에 보면 일단은 기망행위가 있고 기망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은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이 착오에 기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러면 A가 재물이든 이득이든 취득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기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건너올 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2번에서 3번으로 건너올 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3번에서 4번으로 건너갈 때에 각각 전부 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기죄는 결과범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손해 발생은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불요입니다. 한자로 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 1번부터 4번까지를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건너갈 때마다 각각의 판례가 무지 많이 나와요. 무지 많이 나온다. 기망행위가 되는 판례, 안 되는 판례. 착오 관련해서 판례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처분행위 관련해서도 판례 많이 나올 것이고요. 취득 관련해서도 판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인과관계 관련해서도 판례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수, 미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판례로 나옵니다. 판례가 사기죄에서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 미리 전제를 깔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가보죠. 자, 객체입니다. 객체, 타인, 소유, 타인 재물이죠. 즉 타인의 재물이나 타인의 재산상 이익인데 줄여서 타인, 소유, 타인점입니다. 타인, 소유, 타인점이는 우리 절도 강도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다 배웠고요. 자, 그러면 재물이라고 보았던 판례들, 그래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 판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되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약소금 공정증서 동그라미. 그쵸? 밑에 약소금 동그라미. 그 밑에 문서 동그라미. 그 밑에 인감증명서 할 때 동그라미. 이런 것들 전부 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1번에서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어음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인감에 재물이나 어떠한 이익 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전부 다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왜 그럴까요? 왜 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 판례가 경제적 재산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든 이익이든 법적으로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라는 사유가 된다 손치더라도 전부 다 동그라미 친 것들은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기출된 판례들입니다. 물론 3번은 기출은 안 되었지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넣어놨어요.
자, 인감 같은 경우는 출제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꺽쇠 2번은 작년도 경채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딸과 거짓에게 딸과 사유에게 거짓 밑줄 그시고 거짓으로 말해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 3장을 밑줄 그시고 교부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감 같은 경우는 사기죄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요 인감에는 뭐다? 그 내용 중에 어떠한 재물이나 이득 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딸 사유에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인감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인데 작년도 기출입니다. 자,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가 1번인데요. 저 1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험 들어본 적 있죠? 보험. 자, 보험을 들 때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험 들 때 언제 보험 계약 효력 발생하죠? 통장에서 1회 보험료가 빠져나갔을 때, 그쵸? 그랬을 때에 즉시 보험 계약은 효력 발생합니다. 그 보험 가입할 때 저쪽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험 가입대에 따른 증명원을 줘야 되잖아요. 뭐 자택으로 보내드릴까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이메일로 받아드릴까요? 아니 이메일도 주고 자택에도 문서로도 주잖아요. 다 줍니다. 근데 그것이 뭐 당장 오지는 않고 빨라야 한 열흘, 뭐 2주 내에는 다 와요. 어쨌든 보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라고 당신이 이러한 내용의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증명원을 나중에 줍니다. 나중에 다 집에 배달됩니다. 설령 그거 배달되었다고 읽어봐요? 읽어보지도 않고 설령 미배달되었다 할지라도 효력 발생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판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내용의 문서일 뿐이지 그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에는 어떠한 재물이든지 이익이든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 자체가 보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증명원 세 붙여 볼게요. 증명원은 사기죄 객체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인데 출제가 한 10번도 넘게 나왔던 아주 기출이 많이 된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재물은 다 봤고요. 자, 재산상 이익을 볼게요. 자, 재산상 이익 앞에서 봤던 우리 강도죄에서 봤던 거 다 똑같습니다. 적극적, 소극적, 영구적, 일시적 불문하고 사법상 유효할 것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 재산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판례도 보시게 되면 자, 이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 그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고 보았습니다. 어떠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경제적 재산설 취지하에서 이 판례 이해하시면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험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고 위법이다 하면 틀려요. 자, 다음 자, 재산상 이익이 되는 판례들 좀 볼게요. 자, 1번 판례 보시게 되면 권한 동그라미, 획득 동그라미, 권한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이런 것들도 객체가 된다.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자, 비트코인 동그라미 치시고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이다. 이익으로 본 판례입니다. 기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외형상 취득 동그라미, 외형상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도 외형상 나와 있죠. 우리 강도죄 할 때 배웠죠.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외형상 취득하게 되는 권리도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객체다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됐고 자, 밑에 4번 보시게 되면 채무이행을 연기받잖아요. 연기 동그라미. 연기받으면 연기받은 것만큼 어떤 이익을 누리잖아요. 이것도 사기죄 객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제기를 늦춰준다. 늦춰준 것만큼 이익이잖아요. 연거권이 없는데 연거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망했다면 이것도 사기치는 거고요. 자, 허언,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기망돼 속아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겠다. 연대채무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200만 원을 당시 82년도인데 2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입니다. 2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면 이것도 사기다는 내용이고요. 자, 피해자를 기망해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겠죠. 연대보증 섰다는 겁니다. 보증 섰다. 이것도 사기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연대채무, 연대보증인, 그 다음에 연기받는 거, 변제기를 늦추는 거 이런 것들 다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볼까요? 자,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오히려 되는 판례보다는 안 되는 판례가 더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법원을 기망했다고 해서 전부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선임세무 쳐봐요. 법원에서 선임되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재산관리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고 봤어요. 자, 그런 내용의 판례이고, 자,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교부를 했는데 이 교부했다고 해서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했다. 이게 사기죄가 될까의 문제인데 어음이 결제되어야 뭐뭐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재물이든 이득이든 취득하는 것인데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결제되지 않았다 세무 치시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재물이든지 이득이든지 취득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러면 소멸된 것이 아니죠. 돈, 대금, 재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1번, 2번만큼은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3번도 뭐 최근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자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이제 이게 사기쳐서 이제 사람을 기망해서 채권을 양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 채권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물품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판례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은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 그래서 A에게 집을 한 채를 지어줬어요. 주택을 건설해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 집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 집을 지어줬으니까 자기는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 지어준 가격 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A하고 갑은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빚을 지고 있어. 건축업자다 보니까 뭐 자재를 갖다 써야 되겠고, 뭐 공사 직원 인부들 뭐 봉급 줘야 되니까 어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갑은 채권자가 되는, 을은 채권자가 되고요. 갑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 빌려줬는데, 야, 너 돈 왜 안 갚아? 임마, 너 나한테 돈 빌려갔으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돈, 빚이죠, 빚. 빚을 독촉합니다. 빚 한 5천만 원 해볼까요? 5천만 원? 5천만 원을 독촉합니다. 자꾸 독촉하니까 이 갑이 뭐라 그래요? 갑이 줄게.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이 A라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줬는데 너 내가 건축업자인지 다 알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지어줬는데 받을 돈이 있다. 받을 돈이 있으니까 원래 없죠. 채권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갑이 기망하는 거야. 을에게 이렇게 기망하는 거야. 기망한다. 1번 기망한다. 자, 내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은 돈을 받아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니한테 한두 번 속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그 5천만 원 채권을 나한테 양도를 해. 라고 해서 알았어.
내가 너한테 양도해 줄게 라고 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A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 채권이 있다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 채권을 없는 채권을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채권 일부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를 한다. 양도를 한다. 자, 그래서 양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을이 나중에 찾아가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갑으로부터 채권 5천만 원 양도받았으니까 너 나한테 돈 내놔. 라고 해서 이 채권을 청구하죠. 채권 청구합니다. 청구하는데 뭐라 그래요?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 난 돈 다 줬는데. 예? 넌 돈 다 줬는데 무슨 나한테 돈 받으러 오냐? 라고 해가지고 그 돈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인서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을이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을이 또 따지니까 결국은 뭐야? 갑이 거짓말 친 게 됐죠? 자, 이것이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권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이 그런 말을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받아야 5천만 원이 사라집니까?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 면탈 효과도 없는 것이다. 여전히 5천만 원 이 돈은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